안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시철이 지금 다 마감이 되면서, 종료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 원서, 원하는 대학에 다 넣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지금 원서를 넣은 고3 또 재수생들은 지금 이제 면접,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에 대해서 준비할 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2학년들, 또 10학년들, 11학년 지금 중반이 넘어가는 시기에서 의대를 간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면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수능으로 안 되는 학생들, 우리가 의대나 다른 인서권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 생계부 대체서식의 전공 역량을 대학에 가서 원하는 요구와 대학에서 원하는 항목대로, 평가 항목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11학년 중반 또 생계부 관리가 안 돼 있는 지금 2학년 중반, 고2 2학년 중반 정도 돼서 생계부 관리가 이미 안 돼 있다고 하면 늦었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로드맵의 정확성과 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또 10학년부터의 전략, 그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계부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서 내가 좀 안 나오는 수능 점수, 내가 또 안 나오는 내신을 커버해서 그 전공 역량과 프로젝트를 갖고 대학을 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MMI 면접을 계속 지금 면접 준비하는 시즌에 조금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드린 이유는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전국의 제자들에게 제가 강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 MMI 면접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같이 좀 보기로 하시죠. 자, 경희대학교 2020학년도 기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K대학의 내과 전문의다. 7년 전에 A 환자가 망성질환 합병증으로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내가 담당 전공의를 맡았는데 그게 후전되어 퇴원하였다. A 환자는 나를 생명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최고의 실력과 친절을 겸비한 젊은 의사라고 주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홍보까지 해주었다. 덕분에 나를 찾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환자가 뽑은 의사상을 받기도 하여 감사히 여기고 있다. A 환자는 석 달 간격으로 나의 외래에 오고 있는데 이제 유대감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유대감 형성이라는 게 보이죠. 굉장히 지금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외래 진료 때 A 환자의 혈색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아 보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췌장암 말기로 진단되었다. 그렇게 그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도 좋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의사가 놓쳤죠. CT를 촬영한 결과 췌장암 말기로 진행되었다. 깜짝 놀라 그동안의 외래진료 차트를 다시 살펴보니 1년 전부터 A 환자가 외래 머물 때마다 복통과 체중 감소의 증상을 말했던 기록과 한 개의 비정상 검사한 수치가 있었다. 췌장암이 일찍 발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췌장암은 일찍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A 환자의 증상과 비정상 검사 수치를 주시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더 지연되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엄연한 의사의 잘못입니다. 내일 A 환자가 외래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나는 주치의로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실수를 솔직히 말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는 대개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고 치료 과정에 환자, 의사의 유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원자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여부와 그 이유를 제시하죠. 우리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자, 우리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논리의 이런 유형의 지금 의대 MMI 면접은 경희대뿐만이 아니고 연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혹은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꺼내놓고 결국 면접은 어디서 이것이 근거가 돼야 되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인서울권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는 근거, 평가 요소대로 우리가 11학년 되기 전부터 의대를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부터 꾸준하게 생활기록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평가 항목이냐? 첫 번째는 학업 역량에서 지금 우선은 GPA나 또 내신으로 보여지는 그 숫자로 보이는 그 등급제의 내신 중요하죠.
근데 교과 전형은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의대가 1.69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신 입결만 봤을 때는 성균관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1.69가 들어갔다는 것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9의 학생이 내신 등급 입결 편만 봤을 때 학생부 종합에서 의대 얼마나 다른 걸 잘했으면 1.69짜리가 붙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에 있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 어떤 내용들, 전공 역량들, 이 학생이 대학, 성균관대라고 하는 대학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항목대로 잘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학업 역량에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숫자들, 내신 점수들. 두 번째는 학업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학업 태도 플러스 탐구력이에요. 그래서 이 탐구력이라는 게 두 번째 전공 적합성과 진로 역량과 이어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결국 프로젝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스트나 이런 특수대학을 가던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이런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가던, 아니면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를 가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전공 역량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내용 서사를 어떻게 넣어서 그것이 생계부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이 대학의 의대 혹은 뭐 경영학부 혹은 다른 여러 인설권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내용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접을 우리가 이제 MMI 면접을 6개 혹은 5개의 방을 돌 때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뭐 수학만, 화학만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다음에 의학이라는 직업은 순수, 파인 어떤 날리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우리가 메디컬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요. 지금도 상황 논리, 추론 논리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잘못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한 과오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찰나의 어떤 판단이 의사는 환자 또 환자의 보호자들까지의 어떤 그 생명을 의사가 다루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생계부를 보시고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어떤 프로젝트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서사가 생계부에 있나를 보세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생계부 대체서식이고 생계부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나를 보십시오. 그걸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골라야 됩니다. 뭐를? 솔직히 말하는 경우와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속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입학사관들이 혹은 그 대학의 전공 교수들이 보는 건 뭐냐면 연관성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낸 서류,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유니스트나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일반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게 뭐였냐? 1차에서 뽑혔죠. 그러니까 2차에서 우리 면접을 보죠. 여러분들이 낸 서류입니다. 서류 100%니까. 생계부나 혹은 해외고나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생계부 대체서식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대에서 뽑는 평가 요소와 부합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1차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2차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이제 면접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옆에는 생활기록부나 혹은 해외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항목에서 평가를 좋게 받아서 학업 태도라든가 탐구력이라든가 이 학생의 어떤 전공 적합성의 전공 역량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아서 여기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내용이 서사가 내용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처음 만나는 학생인데 A라는 활동을 통해서 항목이 좋게 평가를 받아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여태까지 어떤 과정을 보면 이 학생은 도출을 할 때 솔직히 말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은 여태까지 했던 그 행적의 과정들을 프로젝트라든가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봤을 때
이 학생은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연관성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생뚱맞게 내가 준비한 과정은 A인데 답은 B를 해버리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차에서 서류 점수 60% 혹은 서류 점수 70%와 30%의 면접이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내가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준비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길러졌던 사고력을 갖고 MMI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연관성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솔직히 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솔직히 한번 말했다고 해봅시다. 추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시한부 환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안정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잠깐 선생님 강의를 좀 스톱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는 경우에 어떤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쭉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있는 각가지의 상황 속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대로 또 우리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대로 또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대로 각자의 전략을 잘 짜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서 우위에 와 있고 선점을 했기 때문에 1차가 합격이 된 거죠. 자, 우선은 솔직히 말했을 경우에 선의의 거짓말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환자의 몸이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죠.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인자예요.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보면은 지역마다의 보습 학원들이 있고 지역마다의 이제 거점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닐 때 국영수를 다니겠죠. 우선 내신을 잘 짜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영수를 다닐 거고 지금 거의 그 지역의 90%의 학원들은 내신을 봐주는 학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파나 강남 쪽으로 조금 더 학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오면 내신 플러스 수능을 봐주는 학원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까지 재학생들까지 거점에 있는 학원을 다니다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가 안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는 조금 더 큰 재수생 중학반에 들어가서 1년간 수능만 우리가 이제 재수를 준비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집이 가까워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실제로 거기 있는 선생님이 좋아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 군중의식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친구도 생길 것이고 조금 더 오래 다니다 보면은 어떤 유대관계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부도 공부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습관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마치 인이 백이듯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마치 인이 백이듯이 그 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략을 짜서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신이 중요하다. 내가 또 수능으로 어떤 인서울권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건데 제가 좀 이렇게 보면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는데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보면 이제는 그 학원의 원장이나 선생님 입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한테 정말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 학생이 의지가 있다면 그 부모님이 학부모가 정말로 우리 아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입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정말 우리 아이를 의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를 좋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보면 거점에 있는 일반적인 학원들의 모습을 좀 보면 이 아이가 성적이 뻔히 오르질 않아요. 또 이 학생도 이미 어떤 거에 인이 들여서 또 주변에서 이 학생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너는 내신이 2등급인데 무슨 의대를 가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2등급이 어떻게 의대를 갑니까? 하지만 1.69도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을 잘 만들어서 의대를 합격하는 사례에 2등급을 조금 더 올리고 이 부족한 내신 등급을 다른 걸로 어떻게 채워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의대 전략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등급이 조금만 오르고 생계부 대체 서식을 혹은 생계부를 잘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의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고 2등급이라는 등급도 맞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전체 2등급. 근데 이 아이한테 계속 주지를 줍니다. 넌 안 돼. 너는 안 돼. 학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싹을 자르고 2등급이니까 이 아이를 공대를 보내야겠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굽니까? 정말 학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의 의사입니까? 우리 아이의 의사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건 A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학부모 혹은 학생이 있는 반면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60%가 넘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싸그리 잘라버리는 학원장, 또 선생님, 또 학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선택권조차 그 아이가 할 수 없게 싹은 어른들이 잘라버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대입을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 선의 거짓말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환자의 몸은 급격도로 점점 나빠질 거고 의사가 만일 정말 현장에서 이런 의사는 없겠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면 그 환자는 죽을 거고 의사는 그 환자를 살인한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장점과 아이의 40%의 안 될 가망성보다는 60%의 될 가망성을 보고 노력을 채워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신들의 편의, 부모는 부모들의 편의, 학원장은 학원장들의 편의,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의 편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아이의 꿈을 짓밟는다? 이것도 선의의 거짓말입니까? 이것도 교육 쪽에서 볼 때는 살인자입니다. 아이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해답을, 정말로 갈 수 있는 어떤 해답을 보여줬다면 난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는 그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의 환자 케어를 고려했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유대감 유지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어떤 환자를 살리는 의사, 이 관계도 매우 저는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이 어렵고 대학 가기 힘들다는 학생들을 많이 맡아서 수업을 했고 그 이유는 대학 가기 좋고 1등급에 수능 점수가 잘 나와 있는 학생들은 굳이 선생이 붙어서 얘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자기가 잘 알아서 인강 보고 잘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 학생한테는 이미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이 갖춰져 있죠. 근데 선생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말로 배움과 아이를, 자기 자신을 잘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유대감이요. 앞으로 환자 케어를 고려할 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진심은 교육이 됐던 생명이 됐던 진심이 먼저 앞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거짓은 금방 탄로가 나고 들통이 납니다. 유대감만 갖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를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갖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내가 가장 가고자 하는 나의 어떤 꿈과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목표를 정말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충격을 받아서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진정한 의사라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주치의로서 죄책감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 솔직함이라는 일반적인 도덕 가치를 내세우면 힘든 시한부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책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환자는, 선생은 목표와 꿈이 있고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물론
가능성이 100이라는 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릴 때 100%가 없듯이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를 맡아서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100%는 없지만 노력에 따라서 희박한 그 상황이 80%가 될 수 있고 90%가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주치의가 죄책감을 털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환자고, 교육에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뭐 좋게 좋게 지내면 좋지. 어차피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뭐 우리 학원은 그런 아이는 없지만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차피 잘 놔둬도 한 몇 개월 더 다니거나 몇 년 더 다닐 텐데, 구태여 얘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들쑤셔서 이거를 더 하라고, 혹은 이 플랜을 짜서 얘가 만일 거기서 충격을 받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건 올바른 학원장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올바른 선생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이미 흐르고요. 지금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손 쓸 수 없을 만큼의 생계부와 손 쓸 방법이 없을 만큼의 상태에서 저한테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이미 생계부가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해고는 재수생이 됐다고 해도 생계부를 이제 다시 작성해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서류, 또 방법을 강구하고 의미를 찾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다시 덧씌워서 학생이 안 했던 능력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찾으면 되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이 아이들은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아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다음에 내가 내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아이들한테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 그때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잘못된 방향을, 잘못된 공부의 플랜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자르고 그때부터라도 새롭게 정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어차피 놔둬도 이 학원을 다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자들 때문에, 교육자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이런 장사꾼들 때문에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을 믿지 않아요. 이 아이는 이미 부모도 믿지 않아요. 이 아이는 이미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도덕적 가치, 가장 정말 중요한 도덕적 가치는 빨리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빨리 아이한테 얘기하고 다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기서 그 선생을 믿고 가냐 안 가냐는 그 아이가 선택하고 그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지고 요즘 학부모들 보면 굉장히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옛날의 학부모님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미 이걸 오래 했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면 안 되지만, 저는 이미 이걸 18년, 19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난, 지금 19살 고3이라면 그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전 이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면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비교가 좀 되기도 하는데 어차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어이없는,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세상의 어떤 정직과 선이라는 건 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한테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근데 그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립서비스 너무 잘하는 강사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결과를 내는 강사예요. 그래서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 눈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로서의 도덕성보다도 우선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 아이, 학생을 위하는 선생으로서의 최선, 의사로서의 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직한 말을 강조하는 지원자의 대답은 과연 솔직한 건가? 물론 솔직함을 우리가 얘기했어. 이 지금 의사 자체는 자기가 관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환자 유대감이 가고 그렇게 그 환자하고 서로가 믿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차트를 안 보고 그 환자가 췌장암인 것을 판단을 못합니까? 이건 먼저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문제도 있고 의사로서의 어떤 사실은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솔직함을 강조하는 것은 지원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뭐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벌어졌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년, 2년 그런 학원에, 일반적인 학원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대학교 갈 거 뻔한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어떻게 4등급이 학원만 다닌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게 4등급이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됩니까?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 내신을 못하는 아이는 수능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정말 특목고를 다녀가지고 그 특수한 상황에서 내신이 안 나온다, 수능은 잘한다, 이건 문제, 이거는 다르겠지만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건 우리 부모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런 시대가 좀씩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학부모들은 뭐 대학보다는 다른 걸 알려서 시키는 게 좋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의사, 교사, 뭐 대학 교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인맥을 쌓아야 하는 경영, 이렇게 아직도 대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게 하나의 발판이 돼야 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부부터 좋게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될 학생들은. 근데 부모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건 아는데 뭐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때부터라도 안 그 시점부터 그 상처를 빨리 도려내고 정말로 4등급짜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2등급, 1등급이 안 돼요. 그건 상식입니다. 이제 그만 좀 그런 허상에 잡히시고 다른 방법, 수능이 안 되면 수능이 안 들어가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준비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백날 해봤자 5등급짜리가 어떻게 3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학생들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건 정말로 그 아이가 자기 껍질을 깨고 정말로 있는 원래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이겠죠. 아이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그 아이를 정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솔직함을 강조하는 지원자의 대답은 솔직한 게 아니라 이건 솔직을 떠나서 이거는 그 아이, 그 어떤 환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7년간 믿고 있던 의지한 주치의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오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던 기본적인 프레임에 쓰여져서 너는 수능 점수 올려. 너가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 아이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근데 어떻게 누가 끌어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학원만 다니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실망했을 겁니다. 자각하는 순간에 실망을 해요.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의사를 때리던 의료진을 때리던 그거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안 돼요. 제가 항상 바라보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방법. 구체적으로 내신도 안 나오고 성적도 안 나오는 이 아이를 어떻게 인서권 대학에 보낼까? 의대 가기는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이 아이를 다른 무엇을 더 채워서 그 전형으로 이 아이를 보낼까? 이 현실적인 게 중요한 거죠. 폭력 행사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망한 의사한테 더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는 이 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은 이 의사의 입장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이 의사한테 더 케어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문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의사가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자, 제목을 보세요. 딜레마 상황 면접에서 면접관이 사용 가능한 추가 예비 질문 그러잖아요. 이 면접의 유형은 상황 면접입니다.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어떤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도움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의사의 마음, 또 저 입장에서 뭐냐? 진심으로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의 마음. 그건 단순 입서비스가 아니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을 찾아서 학생을 대학 갈 수 있게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생계부 내용을 갖고 도와주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저는 정말 의사의 어떤 견주어 봤을 때 중요한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희대학교 의대 명절 MMI를 제 상황과, 여러분들이 생계부에 준비했던 상황과 결부지어서 얘기하면 돼요. 저는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과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MMI 면접 내용, 또 더운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대한 지식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